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표방한 게 양극화 해소였습니다.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어떤 그 격차를 점점 줄여가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최대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주기가 성행을 했던 거죠. 전체 예산 중에 보건복지 예산이 거의 200조에 달할 정도, 200조면 반은 안 되지만요, 거의 한 40%에 가까운 정도가 거기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외에도 지금 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든가 구직 촉진 수당이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까지 돈을 뿌리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빈부격차가 별로 해소되는 기미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날로 더 증가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바로 그 이유가 말입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 각각 계층들의 소득을 보면요, 1분위는 0%에서 20%까지의 계층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취약계층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위는 20%에부터 소득 20%에부터 소득 40%까지를 말하거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분위부터는 20%씩 쭉쭉 올라가서 5분위는 80%에서 100%까지 소득이 많은 사람들 순위로 거기를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1%예요. 2분위도 마이너스 1.3%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소득층의 소득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반면에 고소득층의 소득은 올라가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5분위 부자들은 2.9%나 올라갔습니다. 4분위도 2.8% 올라갔고요. 심지어 3분위도 0.1%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자들이 버는 거 한 달에 돈은 1039만 7천 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은 163만 7천 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문제는 근로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경제가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건데 보면 근로소득이 지금 1분위 같은 경우 10.7% 줄어들었습니다. 2분위도 8.4% 줄어들고요. 나머지는 근로소득도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도. 물론 5분위가 0.6% 떨어졌긴 하지만 근로소득이 크잖아요. 743만 8천 원이거든요. 1분위는 55만 3천 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근로소득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일해서 번 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일해서 번 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졌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에서 주로 일합니다. 자영업에서. 그런데 자영업이 폭망했다는 것도 여기서 검증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1분위 계층이나 2분위 계층이 떨어졌으니까. 게다가 건설 일용직 지금 일이 안 되잖아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뭐 건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분위가 그리고 2분위가 근로소득이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K자형 양극화라고 합니다. K자형. K가 왜 기둥을 두고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K자 올라가는 사람 부익 부죠. 내려가는 사람 빈익 빈이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이런 등식이 지금 성립된다는 이야기예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정부가 퍼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다시 말해서 공공 이전 소득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5분위 배열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5분위 부자들이 버는 돈 대비 가난한 사람의 어떤 배수를 나타낸 건데요. 1분위 가난한 사람의 배수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2020년 1분기가 5.41로 가장 높았습니다. 2분기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작년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 4.23이죠. 4.23배. 3분위는 4.88배예요. 지난해보다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지난해보다가. 이거를 보면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배수까지도 버는 배수까지도 늘리고 있다. 참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양극화는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만 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제 전반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코스피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야말로 자산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산은 어느 누가 말을 하더라도 3월 19일 날 1457.64가 12월 9일 날 2755.47까지 올라갔으니 그 인플레이션은 엄청나죠. 어디 그뿐입니까? 부동산은 안 올라갑니까? 지금 부동산은 연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연일 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지금 연일 폭등하고 있어요. 폭등. 반면에 실물 경제는 어떻습니까? 실물 경제는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그러니까 자산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실물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여기도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만큼이요. 경제 전체 양극화는 이게 결국은 심각한 사회적인 충격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부자가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양극화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더더욱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서도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또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은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어요.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러나 중소기업은 어때요? 중소기업은 지금 뭐 말하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대로 일을 빌리면요. 처참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처참하다. 그만큼요. 중소기업은 지금 기댈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기업이 수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중소기업의 수출까지 같이 느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은요. 수출을 하려고 해도요.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골판지 박스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출범할 때 중소기업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적폐 세력이라 하고 조졌는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죠. 거꾸로.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요. 대기업 특히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상황 굉장히 좋아지고요. 반면에 중소기업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주 52시간제도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사업자에 도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뽑을 인력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규모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문을 닫든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게 중소기업이에요. 게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요. 이거 잘못하면 깜빵 가야 돼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중형입니다. 중형. 뭐 7년 이상의 7년 이하의 형벌까지 내리니까 이게 중소기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굉장히 크죠. 여기다가 수출기업과 비수출기업의 차이도 또 엄청나게 큽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가장 심각한 거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여기하고요. 자영업자하고의 이 갭차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지금 판판이 썰어지고 있고 줄도산한다, 무더기 폐업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지만 공기업의 직원이나 공무원들은 주 52시간제가 돼서 하루 8시간 그렇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돼서 이게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적자 가구 비율을 말합니다. 적자 가구 비율. 여러분 보시면 지금 1분위 못 사는 계층의 적자 가구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게다가 2분위 더 못 사는 사람들도 4가구 중에 1가구가 적자 가구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푸는 방법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저렇게 퍼주기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퍼주기로 풀면요. 이게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를 닮아가는 그런 형국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더 잘 굴러가게 해서 일자리를 그들에게 계속 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근로소득이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게 행복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공짜 돈이요. 한국인의 자존심상 거지가 되기 싫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거지라는 걸 너무 쉽게 쓴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잖아요. 여러분, 한국인의 문화는요. 일해서 돈 버는 게 핵심이에요. K방역 뭐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그 자랑하다가 망가졌죠. 지금 K자형 우리 경제도 양극화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업들을 더 받들어주고 또 실업자들을 어떻게 하면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고 그들이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연상시켜 주면요. 아마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적자 가구도 많이 탈출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적자 가구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거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비화될 수 있거든요. 제가 사회적인 문제라는 게 제 입으로 뭐라고는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사회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돈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기업의 길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지 K자형 양극화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일해서 번 돈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